네, 동작 안 된다고 보내주신 네, 차량용 배터리 인버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케이스로부터 분리해 놓고 제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교보자와 같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접근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관상을 보듯이 육안 검사, 내 눈으로 싹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부품의 망실, 소실 없어졌다든지 또는 탈착했다든지 고객님께서 좀 손봤다든지 할 때 또는 연소 색깔이 또 고열로 인해 가지고 변색이 되었다든지 그러한 내용들 또는 패턴 손상도 좀 살펴보고요. 네, 그리고 맥락도 좀 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딱 보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나올 때는 밑에 카트칼을 쫙 자르거든요. 저항다리 이런 거를. 여기도 이렇게 자른 자리가 반듯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납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예. 눈으로 살펴보기가 뭐하면 네, 누베라든가 돋보기 같은 걸로 쭉 해서 네,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그다음 부분이 또 틀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네, 풍수 지리와 같은 네,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즉 고객 접수할 때, 고객 상담할 때 나름대로 어떤 대화가 좀 오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한 네,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인데 전기는 들어가는데 이쪽에 이게 입력관인데 전기는 들어가는데 출력이 나오지 않아요. 라는 네, 고객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 고장 났을 때 메모리에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편리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지를 않고 이쪽에 제품을 일단 받은 상태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쪽이 입력이고 여기가 출력이니까 입력단에서는 배터리를 연결했으니까 당연히 배터리 쪽에는 전압이 들어오듯이 불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출력단이 안 나온다니까는 여기에 220이 안 나온다는 네, 그러한 네,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면 어느 파트가 고장이 났을 것인가? 네, 풍소지리를 살펴볼 때는 출력측이 고장 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학습되어져 있는 기술적으로 네, 기술학적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기로 이상유물을 찍어보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네요. 제가 뒤집어 놓고 릴레이죠. 릴레이로 여기에 있는 전압들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릴레이, 바이브레이션 같은 네, 바이브레이션 같은 걸로 전기를 붙였다 떨어졌다 붙였다 떨어져서 잘라가면서 여기에 있는 셔터를 좀 줄여가면서 방전을 시키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가 몇 볼트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라고 봐지거든요. 즉 남아있는 정전기가 얼마만큼 빨리 뽑아지느냐 아니면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나 다시 더 만들었어요. 이게 철사와 같은 건데 손잡이, 볼펜 이런 거 해서 쇼트를 바로 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저항을 측정해 보면 저항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철사와 같은 것이니까 구리선이라서 영음이 나오겠죠. 옴수를 측정했을 때는 자 다시 한번 잡아봅니다. 자세를 야가 좀 잘 안 따라주네요. 살살 달래서 재봐야 되겠습니다. 0.25옴 나오네요. 0.25옴.
아마 이 부분에 있겠나요? 그러면 닐레이는 몇 ohm이 나올까요? 닐레이를 측정해 봅니다. 닐레이를 측정해 보면 닐레이는 113ohm, 113ohm. 113ohm만큼 저항치가 있어서 여기를 방전시키는데 그만큼 정전 용량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볼펜심 하나 손잡이로 해서 안전하게 해놓고, 그리고 방전을 시켰습니다. 자, 이후에 저항치를 넣지 않고 저는 다이오드 모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이오드. 그림이 다이오드죠. 네. 왜냐면 이게 반응이 빨라요. 반응. 어떤 반응이 빠를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큰 거, 아까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이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이쪽 방향성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띡 하면 바로바로 여기는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 세 개가 쇼트 났다는 뜻이네요. 이게 쇼트. 네, 그러니까 합선됐다 이런 뜻이죠. 세 개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시작하면서 이 제품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만 알면, 네, 테스트할 줄만 알면 반전은 고친다라는 뜻인데, 이 세 개가 한 조입니다. 이 세 개가 한 조고, 이 두 개, 다리 두 개 돼 있는 거는 이건 다이오드예요. 하나, 둘, 세 개. 다이오드, 다리 세 개잖아요. 이 세 개. 여기서 이 한 조, 한 조. 이쪽에 맞은편에 또 있는 거 한 조, 한 조. 한 세 개가 한 조, 이쪽에서 또 세 개가 한 조, 여는 다이오드. 예를 들어서 플립 방식이라든지, 네, 풀브릿지, 뭐 이렇게 우리 회로 이론상으로 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 그거는 살펴보시면 테스트 과정도, 네,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쇼트가 났죠. 이거 어떻게 어느 쪽을 재도 다 뭐 쪽 끝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해도 잴 필요가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반대 이거 해볼게요. 이거 왜 그러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세 개가 한 조고 이 세 개가 한 조니까 구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띠고 하고 마는데 이게 자 세 개씩 해서 여기서 잘 대볼게요. 띠고 하고 만단 말이에요. 왜냐면 정치가 현재 0.473 나왔지 않습니까? 그 값이. 그러니까 그걸 눈 안 보고 딱딱딱 되는데 소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했을 때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도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놓고 다이오드 그림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보게 됩니다. 0.45 0.45 반대로 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반대로 찍어 볼게요.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현재 그 기능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세 개가 한 조로 해서 이쪽 세 개 끝에 거 재봅니다. 0.002 0.00이니까 이건 하나 철사 역할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양철대기, 철판, 철근 이렇게 그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는데 기능을 못 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불량났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 조인데 세 개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개 중에 세 개가 다 고장이 날 수도 있기도 하고 안 고장 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안 고장 났거나 두 개가 안 고장 났거나 하나만 고장 났거나 어느 것을 선택해서 이걸 뽑아낼 것이냐. 이제 그게 수리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데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야 또 다음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만큼 수리가 빨리 된다. 이런 개념인데요. 자,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두 개는 불량 난 거고 하나는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볼자 아니 되옵니다 라고 써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니다. 정상적인 거 가지고 테스트 한다 그러면은 제가 다이오드 모드로 맞춰 놓고 자, 이런 상태에서 찍어 볼게요. 0.5 반대로면 안 나갑니다. 반대로면 안 나가요. 0.5 이렇게 해도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나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대보니까 삑 소리 나요. 계속. 이거 쇼트 났네. 고장 났는데 왜 그러지? 이게 됐다 안 됐다 그러는구만. 하하, 참나. 테스트가 고장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니세 초기화해서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아까 이걸 빨간 걸 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찍으니까 띠 소리 난단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니스텟 기능처럼 이렇게 오른쪽에 이 상태에서 하고 그리고 다시 재볼게요. 이제 안 나가죠, 그죠? 안 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왼쪽에다가 또 빨간색 띠만 색만 되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왼쪽에다 빨간색만 되면 반대로 해서 오른쪽에다 빨간색을 두고 이거를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하면 안 나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되고 이번에는 여기 나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띡스리나 말까요?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니스테 초기화시키고 딱 되면 이게 정상적으로 테스트하는 과정에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하나 더 준비해 놨어요. 자,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0.00 이게 완전 쇼트네요. 여기도 쇼트입니다. 아, 여기는 0.33 네, 쇼트인데 0.033 나오네요. 여기는 0.0 나오고 이게 이거는 철사처럼 돼 있으니까 이거 구태에 꽂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불량 났다, 네, 기능이 상실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0.0 여기도 0.0 이거는 뭐 다 쇼트 났네요. 그죠? 이게 화면 밖을 벗어났나요? 이것도 쇼트 났고 이것도 쇼트 났고 이게 이 두 개는 죽었다. 이건 살았다. 그래서 FET, IGBT 이상용을 측정하는 방식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붙어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로 왜 그러냐? 여기에 내부에 있는 저항치가 일반 저항치에 달아서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저항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가 나질 않아서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같은 경우로 좀 한다 그러면 좀 쉽게 빨리빨리 소리가 좀 크게 나죠. 자, 특정을 해 보겠습니다. 안 나가죠? 나가죠. 안 나가죠? 안 나가죠? 빨간색 왼쪽이 됐죠? 이 상태에서 나가죠? 나가죠. 방전시켜 볼게요. 니스테 초기화를 쓴 상태에서 안 나가죠. 네, 소리를 좀 시원하게 해서 그냥 저런 약식으로 되어 있는 테스트기도 사용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보류를 하고 장내 정리를 해놓고 다시 또 진행을 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제가 뽑을 건데요. 여러 측정을 하니까 0.000 0.000
다 똑같이 나가요. 0.000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아, 일이 근데 커지네 라고 생각할 때에 등장하는 게 하나 있죠. 네, 이와 같은 테스트기가 하나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저항 테스트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자, 그러면 네,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감은 다 잡혔잖아요. 네, 그 중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보자, 좀 더 빨리 가보자 하기 위해서 좀 더 고성능 장비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당겨 볼게요. 합천시켜 보면은 네, 0.000 나오죠. 0.000 딱 0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운데 다리하고 이렇게 한쪽 다리하고 측정을 해 봅니다. 이거 먼저 찍어 볼까요? 찍고 여기를 찍어 보겠습니다. 자, 측정 들어가죠. 자기가 측정을 해주니까 이거는 현재 몇 옴입니까? 미리옴으로 표시되네요. M옴. 그러니까 현재 표시되어 있는 옴이 141.4 미리옴. 141.4 미리옴. 네, 그 다음에 가운데 거 재볼게요. 이쪽에 가운데 다리 하나 찍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 찍어 보겠습니다. 아까 141이었죠. 이거는 139.6 미리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쟀던 것보다는 두 번째 쟀거 가운데가 조금 더 쇼트가 많이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항 세력이 아까 같은 경우는 141개, 여기 같은 저항 세력이 139개. 자, 그럼 끝에 거 재보겠습니다. 끝에 거를 재고 보면은 측정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5.9 5.0 미리옴 나오네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131, 그 다음에 139, 여기는 5.1.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야가 먼저 죽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죠? 옆에 거 달 건 없어요. 이 자체가 딱 재보면, 이렇게 재보면, 논 상태에서 봐보면, 자, 딱 0 떨어지잖아요. 그냥 옆에 다리 3개 중에서 뭐 옆에 붙고 뭐 그런 거 신경 쓸 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여기서 지금 현재 좌측부터 1번, 2번, 3번이라 그러면 1번 141, 2번이 139, 여가 5. 그럼 야가 일단 먼저 불량이 났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지는 대목이에요. 어떻게 한다? 야를 먼저 뽑아야죠. 자, 이와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는 3개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뽑을 것인지, 지금 현재는 또 다른 또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측정은 뭐 광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3개 중에서 어느 것을 먼저 뽑을 것인지, 라고 한다면 다 뽑을 것인지 재수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와 같은 테스트를 가지고 하니까 야를 먼저 뽑아야 되겠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래서 인두기를 하지 않고 막바로 잘라 보겠습니다. 자, 뚝 잘라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걸로 측정을 해볼까요? 자, 이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봅니다. 똑같이 왼쪽부터 해볼까요? 아까 전부 다 0.00, 0.001, 0.482, 0.48. 여기는 끊어냈으니까
관계가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현재 회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끌어낸 상태에서 측정을 해봅니다. 확인되시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일을 좀 더 쉽고 편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는 장비들이 뭐 많은 지원을 좀 해주긴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저장 테스트기를 가지고 측정하다 보니까 이거 그래서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일의 진도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용도가 저저항 테스트, 쇼트 감지기, 쇼트 선택기, 쇼트 선별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이건 저장 테스트니까 그럼 고저항 테스트 있을까요? 아니면 이와 상반되게 우리가 보통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면은 드라마에서 배울 때에 전 느끼는 거 그렇게 느꼈습니다. 드라마에서 또 반전도 있고 반전에 또 반전도 있고 그런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범죄를 잡는다든지 또는 뭐 기업을 사수한다든가 할 때에 보면 반전 드라마 같은 거, 그 임팩트를 또 주기 위해서 또 다시 반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전 잡을 때 사용하는 이런 메가 테스트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가 테스트. 메가. 이게 옴수를 좀 더 큰 거, 저항치가 높은 거 그런 걸 측정한다. 그런 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통신 속도에서도 메가패스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테라, 기가 뭐 이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만은 메가 테스트. 아까 제가 간간히 사용할 때 편리하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같은 테스트기도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요. 이게 누전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전 잡아서 돈도 되는 그런 관계 자체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용도로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냐면요. 휴지 물수건이죠. 이게 이와 같은 물수건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 측정을 했어요. 당연히 안 나가죠. 메가 테스트기라 해놓고 메가옴 정도 큰 저항치 같은 거 잰다 해놓고 또 뻥친 거 아니야? 저항 모드로 놔놓고 (470, 460, 470옴) 정도. (310kg) 좀 더 시원하게 보기 위해서 이쪽에 셀렉터를 고감도로 설정을 좀 바꿔놓고 그런 상태에서 측정을 해봅니다. 이제 이게 누전 잡을 때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벽하고 찍었을 때 또는 케이스, 육각 박스, 팔각 박스 그쪽 케이스하고 찍었을 때 전기가 새는지 안 새는지 누전 차단기가 떨어질 때 그런 거 체크하듯이 이 자체를 고성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죠.
물 수건 되니까 당연히 물도 됩니다. 이와 같은 거를 물을 이게 물이 안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안 되죠. 물을 조금 부어 놓고 측정을 하면 이게 이렇게 하듯이 이게 이제 그 누전 잡을 때 쓰는 메가 테스트기 원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장, 높은 저항도 측정을 한다. 이런 게 메가 테스트인데요. 네, 그와 상반되는 게 지금 보시는 이런 저장 테스트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로 이론에서 션트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 굉장히 낮은 장, 저장, 이게 낮은 장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저장 테스트기로는 어떤 거 같은 경우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 일반 테스트기로 측정을 하게 되면 옴수를 놓고 옴에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넣게 되면 자체가 0.2옴, 0.3옴, 0.4옴, 멀리 떨어져 놓고 해봐도 0.3옴, 0.2옴 빼면 0.1옴 되겠네요. 이게 자기 테스트는 자기가, 이게 원래 0.0 나왔었는데 니동 핀셋 침이 자꾸 좀 닳고 끊어지고 그래서 좀 바꿨어요. 그래서 내부 케이블에 들어있는 어떤 이 금, 구리, 아연, 철사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이 저항치가 원래 오리지널보다는 좀 그렇게 0.02 정도, 0.2 정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측정해 볼게요. 저장 테스트기로 측정을 해보면 한쪽에다 물려놓고 측정해 보겠습니다. 몇 나가나요? 미리옴으로 바뀌죠. M옴. 그래서 이게 현재 1.90, 네, 1.89옴, 89 미리옴 나가네. 1.89 미리옴 나가요. 이게. 이 상태에서 거리를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1.8 나왔죠. 그랬더니 지금 것 같은 경우는 7.7 미리옴. 이게 차이가 팍 나는 거죠. 이와 같이 좀 더 세세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품에서도 보면은 이와 같이 부품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보시면 1옴짜리네요. 1옴. 1옴. 이거는 0.01옴. 밑에 글자 읽으면 돼요. 0.01. 이거는 0.05. 네, 이 밑에 글자 읽으면 됩니다. 0.05. 이거는 등색, 그 다음에 은색. 그러면 0.33옴. 이런 부품들이요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0.39옴. 이거는 0.1옴. 영 0.39옴. 흑갈력, 등한록, 청자, 해백, 금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저항치를 측정하는데요.
이런 저항치가 왜 필요하냐? 그 나름대로의 전류 감쇄하고 센서 역할하는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낮은 저항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출력해서 내보낼 때 출력량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야들이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철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철사와 같은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0.01, 0.05, 1, 0.335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테스트기 가지고 측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 같은 저장 테스트기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과 같이 세 개 중에서 분명히 하나가 쇼트 났을 것인데, 아니면 두 개가 쇼트 났을 것인데, 아니면 세 개 다 쇼트 났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수리를 좀 하다 보니까 세 개가 동시에 날 수도 있지만 안 난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뺐다 껐다 뺐다 꽂았다 하다 보니까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장비를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빠르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저장 테스트기, 쇼트 선별기,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한번 측정해 볼까요? 이게 0.055옴이네요. 이게 0.05옴, 이게 0.05옴. 여기도 접착되는 면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아까 0.05옴 측정을 하니까 이게 미리옴 50.75mm, 50.75mm. 그러니까 이 양이 이 저항치가 정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수리를 하면서 부품이 이렇게 있는 거를, 납땜되어 있는 걸 빼가지고 측정을 하게 될 때 됐다 안 됐다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보통 시정수라고 그러는데 이 값들이 전체적으로 틀어져 가지고 조금씩 안 될 때 색을 다 알아, 아니면 옆에 거 동작되는 걸 다 가르쳤어, 근데 그래도 안 된다든가 할 때 이와 같은 시정수 값이 달라진다든가, 그래 타임 배수 안 맞아 가지고 안 되는 것, 바로 그럴 때에 요소 적정한 그 일을 못 할 것이다, 그 부분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파트를 생각을 해서 부품을 빼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수리할 때는 보통 관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유관검사. 유관검사 어떤 거라고요? 부품이 잘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진짜 냉납이라서 얼은 그러니까 납이 이렇게 조금 있는데 이게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저항치 아까 보시다시피 그 일을 못 해요 제대로. 이게 딱 달라붙어야지 그만큼 전류가 제대로 흐르는데 이게 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통 이렇게 냉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또 고객님께서 아니면 이 자체가 연륜에 손상이 입어서 밑에 패턴, 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패턴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부품이 열로 인해 가지고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접수할 때부터가 고객님이 어떤 그 상담할 때에 이야기를 또 귀담아 잘 들었거나 메모를 해야 되는데 이게 택배로 오거나 또 통신으로 오거나 그럴 때에는 일일이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께서 메모가 없을 때에는. 그럴 때는 고객님의 상담하듯이 고장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입구 쪽에서는 전원기가 들어가는데 출구 쪽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풍수지리를 어느 쪽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쪽이 색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범위로. 바로 그러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또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기술적으로 그 다음 단계를 접근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장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가끔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드리긴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좀 파악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게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절에
병균이나 세균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증세가 나타나야 처방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증상이 어느 쪽이나 나타나요. 그 찾아내는 부분들이 유유적절하게 백신이냐 치료약이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기술적으로 풀어낼 것이냐. 네, 그거는 지적재산, 머릿속에 들어있는 알고 있는 지식하고, 네, 그 다음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CT로 안 나오는 거 MRI 보고 또 엑스레이로 찍고 그렇게 해서 필요 요요적절하게 장비들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눈으로만 가지고 안 되는 거니까 관상, 유광검사 가지고 안 나타나죠. 그 다음에 풍수지리학적으로 오른쪽 의심이 가. 여가 분명히 명당짜리야. 그렇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360도 해당되어져 있는 각도기.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땅을 파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땅을 팔 때 삽으로 팔 것이냐, 포크링을 팔 것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일하는 힘이 달라지듯이, 효율이 달라지듯이. 저장 테스트를 써보니까 편리하더라 이것이죠. 이런 모타를 측정하게 돼도요. 이런 모타에서 선 뽑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코일이 전선 역할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쇼트값 거의 뭐 나옵니다. 몇 옴 정도 더 나오고 몇백 옴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이런 이제 변압기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이런 변압기도 내부에서 쇼트가 났는지 아니면 끊어졌는지 이거 헬리 값으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끊어졌을 때 안에서 쇼트 났을 때 쇼트 값이나 이 저항 값이나 거의 1차단에서는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알고 있는 거. 우리는 이 이미 공부가 된 상태에서 1차단에서는 몇 옴 정도 된다라는 것이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반적인 테스트보다는 더 진도가 빠르게 양극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수리하는데 어떤 그 일반적인 장비와 또 보조해줄 수 있는 받쳐주는 네, 그런 장비, 계측기 네,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러면서 찍다 보니까 다루는 네, 산티나게 그렇게 느껴지거나 기술적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부 저도 먹고 사는 일이 있어서 영업적 마케팅 차원의 어떤 그 동영상 프로모션, 광고 홍보 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골라서 선택해서 알아서 봐주시기 바라고요. 또 컨텐츠답게 좀 영상을 제작해 보고자 할 때, 네, 그런 때는 사설, 네, 어떤 3000%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량으로 좀 봐주시고요. 뭐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도 하고 또는 링크나 이런 쪽으로 홍보도 부탁을 드리면서 좋은 쪽으로 많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